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13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토트넘이 입스위치 타운에게 패배를 당하고 나서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말 이번 시즌 많이 기대했는데 현재까지는 정말 기대가 안 되는 토트넘이라고 했었는데요. 토트넘은 맨시티와 그리고 빌라를 잡으면서 엄청나게 기대감을 심어주었지만 갈라타사라의 원정은 원래 질만 했으니까 빼도록 할게요. 근데 입스위치 타운에게 지면서 또 기대감을 떨어뜨린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에는 메디슨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메디슨이 토트넘의 하락세에 영향을 줬는지 이제 한번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요,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이렇게 메디슨을 비난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데 로메로는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메디슨은 너무 불안정해서 팀에 더 이상 없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메디슨을 비난했습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기복이 크다면서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면 토트넘은 오랫동안 작은 클럽에서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토트넘이 영입한 가장 이적료가 비싼 선수 3명은 본머스, 그리고 노팅엄, 레스터 출신이다. 그런 클럽에서 선수를 영입하면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클럽에서 온 선수들은 최고 수준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영입 프로젝트에서 도박으로 관주되기보다는 최상위 수준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 몇 명을 영입해야 한다 하면서 토트넘은 약간 영입 정책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싸고 젊은 선수를 데리고 오자. 그래서 대박 나면 대박이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어이없는 영입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토트넘이 최근에 영입한 3명의 선수 중에서 메디슨, 브레논 존슨, 솔랑키가 있는데 메디슨은 4천만 유로 약 600억에 데리고 왔는데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토트넘은 좋은 경기력을 꾸준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메디슨을 비난하는 영국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공개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메디슨 있고요, 그리고 솔랑키 있고, 그리고 여기 존슨이 있으면서 토트넘이 최근에 거의 상위권 팀에서 선수들을 영입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시티, 리버풀, 첼시 요런 팀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닌 지금 하위권 팀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코멘트하기를, 최근 잘 나가고 있는 아스날이 맨시티, 첼시와 같은 팀에서 여러 선수를 영입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토트넘은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면서 아스날이 최근에 떡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아스날은 상위권 클럽에서 선수들을 영입했다, 검증이 끝난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토트넘은 메디슨 같은 검증이 끝나지 않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토트넘은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메디슨을 저격하는 이제 영국 현지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디슨이 현재 얼마나 지금 영국 매체에서도 까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서 토트넘이 패배를 했는데 토트넘의 전문 소식만 전하는 스퍼스 웹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메디슨이 A매치가 끝난 후에 맨시티와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야 될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메디슨에 대해서 실체를 알아버린 것 같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메디슨 선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울버햄튼 같은 팀에게 질 거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중위권으로 우리는 시즌을 끝마치겠네요 라면서 메디슨 선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비난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을 보면은 셉세비는 엔제 감독 밑에서 좋은 폼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메디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셉세비 답변을 한 팬도 있었고요. 메디슨 선발은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기회만 맨시티와 경기를 해서 몇 번의 기회를 얻을 것인데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낮은 수비 블록을 가진 팀과 경기에서 2명의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2명의 창의적인 미드필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셉세비를 희생시키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메디슨은 선발이 아니야. 우리는 메디슨 대신에 셉세비를 선발로 넣어야 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미들 3명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은데 메디슨을 선발로 쓰면서 자유를 주고 메디슨 뒤에 2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고 셉세비를 존슨의 자리에 옮기고 존슨을 벤치에 둬야 합니다. 하면서 일단은 존슨을 빼자, 메디슨을 선발로 넣어보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팬의 반응을 보면요, 메디슨이 선발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뭐 신경 안 써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울버햄튼과 같은 약팀에게 또 질 거거든요 하면서 이제 토트넘에게 많이 되었나봐요.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슨 선발로 기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참 재밌죠?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메디슨이 반짝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 너무 잘한다, 메디슨 최고야, 메디슨이 우리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라고 이렇게 말하던 토트넘의 현지 팬들이었는데, 메디슨이 확실히 이번에 밀리면서 엔제 감독도 언급했잖아요. 메디슨은 선발로 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보여준 게 없다, 심지어 잉글랜드 국대에 프리킥골 하나 넣었다고 갈 수 없다라고 메디슨의 현재 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선발로 안 쓰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현지 팬들도 이렇게 메디슨에 대해서 실력을 알아버렸고 초반과 다르게 메디슨을 선발로 쓰면 안 된다 라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응을 살펴보면 이렇게 메디슨을 벤치에 두는 것이 스쿼드에서 경쟁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 폼이 좋은 사람이 선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메디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하면서 메디슨 맨시티와 경기 쓰면 안 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메디슨을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서 더 빨리 교체로 투입했어야 됐습니다 라면서 일단 메디슨을 더 써봐야 됐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입스위치와 경기에서는 골이 필요했는데 10분 이상을 뛰는 게 마땅한 선수였습니다 라면서 지난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서는 메디슨의 교체 투입이 조금 늦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우리는 과르디올라처럼 경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 팀에 따라서 전술을 바꿔야 됩니다.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처럼 처음부터 메디슨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맨시티와 경기에서는 메디슨을 투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메디슨을 무조건 선발로 내보내라, 메디슨이 최고다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이었지만 일단 맨시티와 경기 메디슨 선발이면 안 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메디슨 벤치는 공평합니다. 셉세비와 사르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디슨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면서 메디슨은 벤치가 맞아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메디슨을 모든 경기에 선발로 써야 됩니다 하면서 아직까지 메디슨에게 기대감을 보여주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은 아닙니다, 메디슨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메디슨은 미드필드를 통제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영입되었는데 그런 것 중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높은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새 너무 실망스럽네요 하면서 메디슨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럽다, 벤치가 맞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하면서 메디슨을 비난했고요. 메디슨 선발 절대로 안 돼 하면서 2명이 동시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메디슨 없이 더 잘 경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토트넘이 메디슨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토트넘이 메디슨을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메디슨 팔아버리자, 토트넘에 맞지 않는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응 덩어리를 살펴보면 빌드업 플레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후방에서 오는 패스가 불안합니다. 이것이 앞쪽보다 더 문제입니다 하면서 메디슨 선발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후방에서 빌드업이 안 된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메디슨 선발로 쓰면 안 된다고,
국제 휴식 기간 동안 아마 부상자가 추가가 될 텐데 누가 추가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메디슨의 선발 여부보다는 아마 부상이 또 생길 거야. 그게 더 문제일 거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우리는 메디슨을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팔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메디슨 팔아버려라 라는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즌 초반과 다르게 메디슨이 필요 없다, 메디슨 팔아버려라 라고 정신 차린 토트넘 현지 팬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와 근데 어쩌겠어요. 메디슨에 대해서 기대감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메디슨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베리발이 메디슨 대신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됐는데, 베리발도 현재 너무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메디슨은 A매치 기간 동안에 또 인스타에 골프나 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 메디슨을 데리고 이번 시즌에 어디까지 순위를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